자,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써놨습니다. 최저 등급 충족의 마지막 보루겠죠. 수능 접수가 끝났어요. 이제 수시 원서 접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 조카가 지금 고3이고요.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근데 수리 논술 준비하는데 수리 논술 실력만 보면은 한양대, 중앙대 안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 성적이 어이구 그냥 지방대 가야 돼요. 그죠? 근데 영어는 정말로 올리기 쉽거든요. 흔히 이제 입시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중앙대 같은 경우는 영어 2등급만 받아도 1등급 취급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대 수시를 지원할 때 영어를 안 잡는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오늘 영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영어를 가져가야 할지 말씀드릴 이루리학원 영어 대표 강사 권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론 뉴스나 아니면은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가볍게 짚고 가고요. 다음에 이번에 난이도나 아니면 오답률 그리고 1등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항상 고난도로 나오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고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우리는 수능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평가원의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고 이 경향을 딱 보면 수능 때 분명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사실 국어, 수학은 관심이 많으실 텐데 영어는 관심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강남에 있는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영어 가지고 고민이 많지는 않을 건데 고민이 있으시면 2등급 아니면 3등급 아니면 1등급 아니면 2등급 이 사이에 있는 친구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올해 6월 너무 쉬웠죠. 올해 6월은 1등급 비율이 19%예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19%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수치고요. 보통 평소에 2, 3등급 하던 애들이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은 그런 시험이었지만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이 작년 수능의 1등급 비율은 한 6% 정도고 지금 아마 올해 9월 모의고사 아직 집계 중이긴 한데 한 4%대 예상합니다. 쉽지 않은 시험이었고 하지만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고 하기에는 예년과 비슷한 올해 수능도 이런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항이나 아니면 추상적인 지문을 배제했지만 그럼에도 학생들이 점수가 좋진 않아요. 흔히들 사교육에서 배운 스킬이나 아니면 문제풀이 방법보다는 정확하게 지문을 이해했고 이 기본기를 물어보는 이런 문항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2등급이 목표인 학생이라면 괜히 이상어보다는 이 기본기 중심의 학습이 중요하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유형에서 고르게 출제했다는 건 흔히 말하는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죠. 빈칸, 순서, 삽입 다양하게 오답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이 전반적인 변별력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좀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문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음악을 소재로 했는데 주파수 얘기가 나왔어요. 이 주파수가 다른데 어떻게 이 음악을 볼 것이냐. 학생들이 익숙하지 않은 소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기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주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연계율은 55.6%입니다. 전체 과목 중에 연계율이 가장 높아요. 근데 보통 다른 과목들, 국어, 수학, 탐구는 50%를 유지하는데 영어는 55.6%입니다. 하지만 체감 연계율은 높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대부분 영어 듣기. 이 영어 듣기에서 연계가 많이 되고 연계가 돼봤자 한 소재 정도 연계됩니다. 즉 철학 소재 가지고 왔어. 이러면 연계라고 해요. 그래서 체감 연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6월은 19.1%의 비율 쉬운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학생들이 9월 모의고사에서 많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나 6월 달에 1등급 나왔는데 또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이번에 왜 이럴까? 근데 그게 본인의 실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수업을 할 때는 6월 모의고사를 생각하면 수능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6월 모의고사는 아예 수업 시간에 활용조차 하지 않아요. 괜히 그걸로 하면은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작년 수능 문제 이 6.2% 1등급 비율 나온 게 본인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똑같죠. 지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정확한 해석 능력을 중요성을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요해요. 선지를 정확하게 변별해야 돼요. 이번 모의고사 그리고 6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본문이 꼬여 있거나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생들이 시간을 많이 쏟아부은 이유는 본문은 쉽게 읽혔거든요. 근데 정답이 안 보여요. 근데 보통 학생들 어떻게 해요? 정답이 안 보이면 자꾸 본문만 보죠. 근데 본문은 읽어도 똑같은 내용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선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나머지 2달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려운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많이 아실 겁니다. 빈칸 추론, 다음에 순서 배열하기. 근데 눈여겨볼 게 있어요. 이 오답률 탑 3에 들어갔던 제목 추론입니다. 학생들은 무슨 말하는지 알 겁니다. 보통 제목 추론이라고 하면 20번 때는 다 맞고 들어간다. 1등급 학생들이라면 또는 2등급 학생들이라면 20번 때 문제는 틀리지 않는다. 이게 흔히 국룰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1등급 받은 학생들도 24번의 유형을 틀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답률 6위입니다. 20번대가 이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빈칸이나 순서는 어렵지만 이걸 틀려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친구들이 많은데 그럼 일단은 빈칸부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기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2개의 단어가 있고요. 자, 타이. 아침부터 영어 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타이 하면은 무슨 뜻으로 알고 있을까요, 보통? 타이. 그죠? 넥타이. 아니면 뭐 묶다. 그죠? 그럼 하나 더요. drawing 하면은 보통 우리가 어떤 뜻으로 알고 있죠? 그죠? 뭐 그리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틀렸어요. 바로 이런 뜻이에요. 동점.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유추해낼 수는 있지만 이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동점이라는 걸 전혀 못 알아내고 럭키 드로우. 럭키 드로우 많이 알죠? 그냥 뽑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이 34번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빈칸을 푸는 정확한 스킬이나 문제 접근 방식보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 이 다이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6월 모의고사 때도 이 다이어가 정답의 핵심으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6월 모의고사 설명회 오신 분들도 제가 얼굴 읽고 읽으신 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6월 모의고사 때로 다이어를 설명드렸어요. 그때는 줌인 해가지고 우리 보통 줌인 하면은 확대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6월 달에는 확대하다라는 뜻으로 전혀 쓰이지 않았어요. 똑같이 동점 뽑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를 습득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실전 모의고사만 풀어요. 외국어인데 이 뜻을 외우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자료들을 아무리 줘도 옆에서 독려하거나 아니면 채찍질하지 않으면 이 다이어 습득에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를 혼자 공부하거나 뭐 영어의 비율을 좀 줄이고 국어 수학에 투자하는 친구들도 이 다이어를 제대로 습득해야 돼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 20번대 문제는 다 맞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오답률 6위가 나왔는지 일단은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영어가 너무 많이 등장했어요. 자, 24번 제목 추론에 등장했던 선지입니다. 이걸 해석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거 너무 꼬불한 글씨가 많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6월 모의고사에 34번 문제에 등장했던 선지예요. 그럼 이 선지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뭔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위치를 해놓은 게 아니에요.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있죠. How, why. 이건 올해 9월, 이번 거. 빨간 거는 why, how, when, which place, who. 이 의문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24번을 틀린 1등급 친구들한테
이 문제를 해설해 줄 때 저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칠판에다가 how는 방법을 나타내고 why는 이유를 나타낸다. 딱 적었던 애들이야. 이러고 이말 탁 쳐요. 근데 보통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how? 어떻게? why? 왜? 명확한 구분이 힘들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해석을 잘하면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잖아요.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번역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어요. 즉 한국어 능력을 자꾸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영어로서의 how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영어로서의 when, which place, who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면 지금 6월 모의고사 때도 의문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에도 의문사가 핵심으로 등장했다는 건 수능에서도 의문사가 핵심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경향이 너무 뻔해요. 5개 다 의문사를 넣어놨더니 애들이 잘 맞히네? 그럼 이번에는 의문사를 조금만 넣어볼까? 그런데 중요한 건 1번, 2번, 3번, 그러니까 이 정답이 3번인데요. 애들이 보통 1번, 2번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 말은 잠깐 뒤로 볼까요? 1번, 2번, 3번이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24번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수도사 또는 뭐 템플, 신전이 사회와 분리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분리된 것의 이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뭐 이득을 얘기하고 있죠. 1번에서 benefit, 우리 benefit 받는다. 그다음에 2번 보면은 isolated, 분리되어 있다. 여기도 detached,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못 고르는 거예요.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분리되어도 여전히 이득이 있다 그랬는데 요거 하나 못 본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약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한국어와 영어는 완전 다른 언어죠. 한국어의 서술어는 맨 뒤에 있습니다. 뭐 철수가 뭐뭐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어머니들께서도 여기에 집중했을 겁니다. 자꾸 어디까지가 끝이지? 문장이 어디까지 끝이지? 큰일 나요. 영어는 주어 동사 앞에 있죠. 이거 놓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 습관을 바꿔야 돼요. 영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앞에 있는 단어를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실전에서 절대 극복하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뒤에 보죠. 그러니까 자꾸 베네핏에 눈이 가고 고립되어 있다에 눈이 가고 앞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하나하나 앞에서부터 보는 연습. 그죠? 그러니까 이 의문사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고 이번 수능에서도 이 의문사가 정답의 핵심을 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6월에서 5개 주고 9월에서 2개 줬는데도 틀렸다. 그럼 수능에서도 한 2개 정도 줄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오답, 매력적인 오답으로 만들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의문사를 모르면 정말 이렇게 의문사 당해요. 왜 틀렸는지도 모르고 채점했더니 2등급이네? 채점했더니 3등급이네? 너무 큰일 나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실수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작년 대비에 어떻게 출제 경향이 변화했냐? 여전히 킬러 문항을 배제합니다. 근데 여기서 킬러 문항을 배제했다는 건 본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뜻이에요. 즉 본문은 수월하게 읽을 수 있지만 선지 구별에서는 변별을 주겠다. 이게 영어에서 킬러 문항 배제의 의미입니다. 역시 똑같죠. 선지 변별력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죠. 그 본문 못 읽어? 본문 다 알아들으면 되잖아. 알아들어도 못 풀어요. 자, 그래서 이 글의 구조에 집중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어 해석을 봐도 뭔 말인지 몰라요. 왜냐, 이건 한국어 시험이 아니라 영어 시험이니까. 그래서 영어로 어떻게 쓰여져 있고 영어라는 게 어떻게 전개되는지만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달 동안에는 훈련을 해야 돼요. 뭔가 많이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걸 무의식적으로 실전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이게 실전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실전 연습을 잘 안 해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국어 선생님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슬라이트를 치는데 아까 국어 선생님이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했더니 학부모님께서 박수 쳤더라고요.
멍해졌대요. 머리가 의도대로 전개가 안 되니까. 선생님도 이러는데 얼마나 많은 설명도 하고 앞에서 학생들이 하는데도 머리가 멍해져서 잠깐 한 30초 정도 멍을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은 얼마나 심하겠어요. 아침에 갔더니 배가 아파요. 그죠? 아니면 여학생들 같은 경우 또 배가 아플 수 있어요. 아니면 옆자리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겨울이니까 안 씻고 온 애들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조금 학생들마다 성향이 다른데 남을 많이 신경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위험한 건 분명히 재수생이나 반수생이 있겠죠? 저 앞에 고려대학교 과자 믿고 온 애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저 사람 시험지 넘어가는 소리가 신경 쓰여요. 그럼 나는 아직도 여기 있는데 쟤는 벌써 넘어갔어. 그러면 나만 못하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실전이 중요하고 매주 실전을 혼자서 보는 것보다는 다 같이 모아놓고 실전을 하는 그런 뭐 펜 떨어지는 소리, 다리 떠는 거, 아니면 킁킁거리는 거, 이 방해가 있어도 나의 길을 가겠다. 이거 아니면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뭐 가끔씩 실전 감각을 익히려고 계속 토익을 보긴 하는데 에어컨 추워요. 그러면은 힘들죠. 토익은 아침이에요. 배고파요. 아니면은 아침에 화장실 못 갔다 왔어요. 듣기 시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듣기 망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뭐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확실하게 1등급 받으려면,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건 최저 등급이라면 확실하게 2등급 받으려면 너무 뻔한 말이지만 듣기는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듣기 뭐 하나 틀리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생 딱 한 문제 틀렸는데요. 9월 모의고사 듣기 하나 틀렸대요. 갑자기 지지직거려서 그 부분을 못 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핑계 댈 수 없죠. 그래서 듣기는 사실 뭐 지금부터 공부를 해라 이거 아니에요. 시험 보기 일주일이나 2주일 전부터는 매일 들으면서 익숙해져야 돼요. 사실 이게 외국어고 언어이다 보니까 안 들으면 안 들려요. 그래서 뭐 매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실전 모의고사를 보면서 영어 듣기 매일 하니까요. 근데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무조건 매일 가능하면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이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쯤 되면 학생들은 나 이 단어 다 알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넘겨요. 안 되겠죠. 아까 타이 보셨죠? 동점. drawing 뽑다. 이런 거 습득하지 않으면 날아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이제 목표를 안정적인 2등급을 받아야 우리가 1등급으로 올라가든 3등급으로 떨어지지 않든 하겠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그 밑에 그 자료 다 써있네요. 자, 45문제 총점 100점입니다. 그럼 한번 문제 드릴게요. 2점짜리는 몇 개고 3점짜리는 몇 개일까요? 거기 다 써있어. 이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1차 방정식이죠. 뭐 2점짜리 x로 두고 뭐 하면은 35개예요. 그러면 흔히 2점짜리라고 하면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죠. 2점짜리 다 맞으면 70점이에요. 근데 이 3점짜리 10개 중에 3개가 듣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듣기 다 맞고, 근데 이거 그러면은 1점만 올리면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2등급이라는 건 영어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공부 안 한 애들이나 3등급 받는 거예요. 정말로. 사실은 학원 다니는데 왜 안 돼요? 공부 안 하겠죠. 그죠? 다이어 습득 안 하고 여기 그냥 이게 데이터로 나오는데, 근데 3점짜리 중에도 쉬운 게 많습니다. 흔히들 어려운 3점짜리라고 하면 3개, 빈칸에서 하나, 순서에서 하나, 삽입에서 하나. 그럼 339. 걔네만 틀려도 91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이라는 건, 영어에서 1등급이라는 건 꿈의 점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적인 2등급을 향해 가야 됩니다. 2점짜리 다 맞고.
이제는 더 이상 실수라는 변명은 없어요. 실수도 실력이고, 그럼 왜 실수가 나왔는지 과정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는 어떤 이유로 이걸 골랐다. 그 과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월 모의고사의 경향성,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의 중요성, 수능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 안정적인 2등급이라는 건 한 88, 89가 나와야 정말 수능 때 무슨 일이 있어도 81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또는 1등급을 노리는 친구들은 95, 96을 해야 어떤 일이 있었을 때 91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전략에 따라서 또는 본인의 수시 전략 또는 정치 지원 전략에 따라서 정확하게 영어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꼭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주고 공부를 해라고 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영어 마무리했고요. 혹시 지금 진행한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밖에 있을 테니까요. 다 끝나고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